안녕하십니까. 스타일러 정보 분석 동남아시아 상황실입니다. 지금부터 이 지역의 주요 안보 그리고 경제 동향을 한번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6년 4월 17일입니다.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 내용은 프로웨이브 AI의 후원으로 제공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프로웨이브 AI는 스타이로 인텔리전스 작전 시스템과 또 스타이로 뉴스를 개발한 곳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동남아시아는 여러 층위의 압박 요인들이 겹치면서 꽤 복합적인 안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가 현재 상황을 한눈에 잘 보여주는데요. 저희가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세 가지 핵심 사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얀마를 중심으로 한 대륙 내부의 불안정성이고요. 두 번째는 남중국해에서 고조되고 있는 해상 긴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동 분쟁이 이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파급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바로 미얀마 내전이 주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 정보 평가를 보면요. 이 미얀마에서 계속되고 있는 내전이 동남아시아 본토에서 가장 큰 불안정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한 나라의 내부 분쟁,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주변국 전체의 안보를 뒤흔드는 뭐랄까 하나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미얀마 사태가 미치는 영향은 아주 구체적인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단순히 국경을 넘는 난민 문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마약과 무기 밀매도 크게 늘고 있고요. 특히 걱정스러운 건 이 분쟁 지역이 온라인 사기 조직들의 말하자면 안전가옥 같은 거점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분쟁과 범죄가 아주 단단하게 연결되고 있는 거죠. 이건 군부 내부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정보인데요. 탈영을 막으려고 병사들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쓴다는 건 군 내부의 사기나 통제력이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로 볼 수밖에 없겠죠. 과연 군부 조직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바로 중국의 역할입니다. 중국을 보면요, 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단기적인, 전술적인 휴전을 중재하면서 상황을 관리하는 데 더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결국 이런 접근 방식이 현 군사 정권이 계속 유지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대륙 내부에서 바다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국가 간의 긴장이 아주 팽팽하게 고조되고 있는 곳이죠. 바로 남중국해 상황입니다. 정보보고서에서는 이 남중국해를 국가 간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말 그대로 인화점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필리핀과 관련된 해역에서 벌어지는 마찰들이 언제든 군사적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남중국해 긴장 구도를 보면요. 한쪽이 움직이면 다른 한쪽이 바로 반응하는 아주 뚜렷한 행동대 대응 구도를 보이고 있어요. 중국은 직접적인 무력 충돌은 피하면서 압박을 계속 가하는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을 쓰고 있고요. 여기에 맞서서 미국과 필리핀은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통해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는 억제력 신호를 분명하게 보내고 있는 거죠. 이번 훈련에 동원된 병력만 해도 약 17,000명에 달합니다. 이 숫자만 봐도 이번 발리카탄 훈련이 그냥 매년 하는 통상적인 훈련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강력한 전략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시야를 넓혀서요. 이 지역 바깥에서 일어난 분쟁이 동남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중동 분쟁이 만들어내고 있는 경제적 충격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연쇄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먼저 중동의 분쟁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에너지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유가가 당연히 치솟았겠죠. 이게 결국 전기차로의 전환을 엄청나게 부추기는 계기가 됐고요. 바로 이 틈을 파고든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시장을 무섭게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제 지형의 변화가 사람들의 인식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를 보니까요. 경제, 전략적 파트너로 어느 나라를 더 선호하냐는 질문에 중국이라고 답한 비율이 52%로 미국을 근소한 차이로 앞질렀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결과가 뒤집혔다는 겁니다. 역내 인식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죠. 이런 경제적 위험은 저희만의 분석이 아닙니다.
아시아개발은행 ADB에서도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중동의 적대 행위가 계속된다면 동남아시아 지역의 성장은 둔화되고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은 더 심해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분석들을 종합해서요. 앞으로 우리는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할지 향후 전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가 주의 깊게 추적해야 할 핵심적인 신호, 즉 지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4가지 핵심 지표를 정리해봤습니다. 첫째는 미얀마 분쟁이 국경 너머로 얼마나 더 번지는지, 그리고 군부 내부에 불안정한 징후가 나타나는지를 봐야 하고요. 둘째, 발리카탄 훈련에 대해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맞대응 신호를 보낼 가능성을 주시해야 합니다. 셋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역내 물가 상승률과 전기차 시장의 판도 변화고요.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아세안이 과연 어떤 외교적 줄타기를 계속해 나갈 것인가,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짧게 짚어드린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전체 분석이 궁금하시다면요. 평소 즐겨 사용하시는 채널에서 스타일러 정보 분석을 검색하시거나 이 게시물에 있는 링크를 바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타일레스 뉴스를 이용하시면요, 가장 신뢰도 높은 글로벌 소스들을 기반으로 한 AI 맞춤형 뉴스를 아주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십시오.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styleonstone.com에서 구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보 분석 브리핑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